그 후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의외합니다. 아니, 저 처음 저기 갑사 인천공항에 저기 오셨을 때부터 복장이 남다르셨어요. 그래서 저분은 뭐 하시는 건가라고. 네. 와. 근데 여기 자리에 나오셨군요. 제가 복장을 이렇게 입은 거는 이제 뭐 그 조금이라도 뭔가 그래도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양복을 입고서 좀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옷을 준비하는데 그래도 편한 복장이 물론 좋지만 그래도 좀 예의를 갖추고 이곳에서 이제 뭐 할아버지와 많은 독립운동가분들 활동하시는 곳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좀 해보려고 한 거니까 혹시 좀 오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너무 재밌는 게 그 되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윤창호 선생님이 발표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 할아버지하고 같은 활동을 하셨던 같이 광복군 3지대에서 활동하셨던 선생님이시고 또 심지어 그 고향도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향 친구이자 독립운동도 같이 하셨던 선생님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후손 이제 아드님이시고 저는 손자인데 와서 여기서 이렇게 중국 땅에서 한국에서 못 뵀지만 중국 땅에서 뵀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참 저도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제 생각에는 조금 그 가족으로서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재미있게 느끼실 것 같아가지고 가족으로서 들었던 이야기들 좀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했었던 독립운동가 집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남포, 평양 옆에 있는 진남포에서 활동을 했던 집안이어가지고 거기 출신이어서 저희 집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저희 집에서는 고추장찌개를 먹습니다. 혹시 고추장찌개라는 음식이 익숙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저희는 된장찌개를 안 먹고 고추장찌개를 먹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된장을 잘 먹지 않고 고추장을 먹어요. 그래서 저 어려서부터 왜 우리는 이렇게 고추장을 먹나, 고추장찌개를 음식점에 가면 없고 근데 이제 이게 북한에서 먹던 음식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도 포함해가지고 북한에서 왔다는 점 그리고 북한 출신 집안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을 한 이제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있다 보니까 그 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어려서부터 되게 사소한 이야기지만 뭐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들 뭐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서 활동하신 이야기들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들어왔고 이제 할머니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광복군에 합류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제 직접 뵙지 못했지만 중경 임시정부에서 되게 좋아하시고 칭찬해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들어가지고 항상 좀 익숙하게 들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 이제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분들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후손이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제 45년에 광복되고 나서 사실은 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좀 당연히 어렵게 썼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김구 선생님께서 암살돼서 돌아가셨을 때 며칠 동안 이제 거의 충격에 휩싸여서 많은 광복군 분들 그러셨지만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셨다. 한 3, 4일 그러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의 너무 충격에 휩싸였는데 뭐 사실 김구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기서 뵌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여기 객지에서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실제로 또 친일 그 경찰들이나 혹은 이후에 반민특위가 해산되면서 했었던 한국사의 모순 때문에 실제로 한국 사람의 손에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구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에게 돌아가시게 됐죠. 그래서 그런 시대의 모순 속에서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사셨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광복군 3지대로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는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제 중국 지역에서 동포들을 들여보내고 근데 그때 이제 무장 해제를 해줬던 일본군 만주에 있었던 일본군의 장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장교의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예, 그래서 박정희를 무장 해제를 했는데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이 돼서 남한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한국 군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당연히 거기서 예를 들면은 처단할 것인가 뭐 이런 이슈도 있었을 수 있는데 구전으로 제가 전에 듣기로는 할아버지가 그냥 살려주셨다라고 표현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여기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뭐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이제 본인 당사자로서 그런 좀 아픔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대전 현충원에 있는 그 묘소에 가보면은 이제 통일이 없이는 진정한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유언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민족의 고통 그리고 이런 민족 문제가 해결됐다고 당연히 보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이제 후손으로서 저도 공유하면서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는 시작이 됐는데요. 증조 할아버지가 김정선 교장 선생님이신데 당시 이제 진남포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 당시에 이제 득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오산중학교를 졸업하셨는데요. 오산중학교는 아시듯이 이제 그 이승훈 선생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만드시고 조만식 선생님이 또 활동하시던 학교인데 그 당시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증조 할아버지 기록에 보면은 이승훈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봤었던 것처럼 그 자기 사제를 터느라고 가족들 형님들과 막 싸우고 형님과 싸우면서 사제를 땅을 팔아가지고 학교를 운영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제 조만식 선생님이 가장 아끼시는 제자셨고요. 증조 할아버지 김정선 교장 선생님은 그 당시에 같이 이제 학업을 했었던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 그래서 같이 이제 3명이 있었고요. 이제 여담으로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는 이제 김정선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광복 이후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같이 그 영락교회를 세우면서 활동을 하자 했는데 이제 거부를 하신 이유는 거부를 하셨는데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반성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 안 보였기 때문에 좀 믿지 못하셨다는 관계로 그렇게 돼 있고, 뭐 김구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라,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어떤 건물을 세우고 이러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고요. 함석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집 와서 많이 밥을 드셨는데 뭐 도깨비라고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이야기는 이제 당시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득신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셨는데요. 그때 선생님 같이 하셨던 분이 이제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의 남형제인 강양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이제 목사인데 사실 공산당 앞잡이를 했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강양욱이 집에 찾아옵니다. 강양욱이 찾아와서 이제 동료니까, 동료 교사니까 우리 북한 지역에서 대학교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학교가 이제 김책공대가 됐는데요. 이제 증조 할아버지는 강양욱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셨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증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 전쟁으로 남한으로 이제 왔는데 공산당이 와서 그 납치를 해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들이 눈앞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납치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끌려가셨고, 북한 정권에 끌려가셨고, 그 이후로는 생사를 알지 못해서 지금 납북자로 등록이 돼 있으시고, 활동하셨던 거는 계몽운동이나 3.1운동 하셨고,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을 하시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뜻을 이루시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그런 이제 증조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청년의 나이로 도쿄의 주호대에 유학을 갔는데 방학 때 고향에 돌아왔다가 그 당시에 이제 친일파에 대한 반대 연설이나 이제 독립운동이나 민족정신을 고양시키다가 그 당시 황해도 지사, 친일파인 황해도 지사의 신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고문을 당하신 다음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셨지만 학병이라고 이제 이제 군대로 강제로 징집을 해가는데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옥으로 갈래 학병으로 갈래 하다가 탈출을 염두에 두고 학병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운이 안 좋게도 일본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일본의 규슈 지역으로 끌려가셨는데 거기서 5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시고 거기서 탈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일본에서 탈출을 해서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뭐 나무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트럭을 타고 하면서 그 혈혈단신으로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그 국내로 와서 그 만주 지역까지 이제 가시게 되고요. 특이한 사항으로는 이제 차렷하고 열중샷을 만드신 분입니다. 차렷 앞으로 가. 그래서 이런 그 일본에서 군사 훈련을 받으셨으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광복군에서 이제 훈련 교관으로서 활동하셨고, 그리고 OSS 훈련 말씀하셨던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광복되기 직전에 사실 광복군 3지대가 이제 최전방에 있었던 군대거든요. 그래서 국내 침공을 작전을 하고 공작원 파견을 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그 국내 침공 작전 직전에 광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좋으면서도 동시에 슬프고 이제 승전국 지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개탄스러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 할아버지의 가장 특이한 사항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일본에서 탈출해가지고 중국 광복군까지 가기에 된 거리가 약 8,000km, 2만 리에 이르고 106일 동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지금 잘 남아있어서 일기를 매일 쓰셨고요. 그게 뭐 변장한 이야기들, 뭐 열차에서 뛰어내린 이야기들, 뭐 트럭에서 뛰어내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일기로 생생하게 남겨져 있어서 그 의미가 있는 사료로 활용되고 있고, 광복군 3지대의 뭐 본부나 주둔지 같은 것을 이제 발견하는 데 잘 활용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저도 활동하신 이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뜻깊고, 또 설명도 너무 잘 해주시고, 또 날씨도 좋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